국무총리가 되실 수 있죠. 그냥 국회에서 과반수 이상의 동의만 얻어서 그냥 통과시키면 그만이고, 인사청문회도 그냥 뭐 청문회 채택 보고를 안 하더라도 뭐 대통령이 그냥 지명하고 그냥 통과시키면 그만이니까 되실 수는 있는데, 앞으로 그러면 어떤 국정의 어찌 보면 행정부에서의 대통령 다음으로 공무원들 다 통할하고, 국무총리실에는 또 그 공무원들을 감찰하는 부서도 따로 있어요. 누가 그 부서에서 감찰을 했었을 때, 국무총리는 저렇게 하자가 많으신 분인데, 특히나 돈과 관련해가지고 공무원들에 대한 엄격한 감찰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좀 저 개인적으로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공무원들 50만 원만 받아도 바로 징계 대상인데. 그럼요. 그리고 네. 정말 더 우려스러운 건 뭐냐면, 어제 여야 대표 오찬을 빠르게 했습니다. 네. 빠르게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야기 좀 이따 하겠지만 7가지 제안 중에서 지명철회가 한 가지 제안으로 나갔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 청문회를 통해서 본인 해명을 지켜봐야겠지요라고 밝혔다면 이것은 뭐고 고란 뜻이겠죠? 네. 그러니까 예. 뭐 오늘 아침까지도 네. 어떤 민주당 그 인사청문위원들 뭐 얘기를, 인터뷰 내용을 들어보면 결론은 다 똑같아요.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그냥 소명될 것이다. 충분히 소명이 될 것이다. 아니, 자료를 하나도 안 냈는데 어떻게 소명되죠? 그러니까요. 저도 예. 좀 그 부분은 납득이 안 가는데, 뭐 본인들도 그 부분은 정확하게 모르고 있어요. 그냥 증거 제출을 안 하고 있으니까, 뭐 내일 그렇지만은 뭐 후보자가 뭐 충분히 이것을 납득이 될 수 있을 정도 소명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데, 아니 뭘 객관적인 증거를 내놓고 그다음에 국민들이 그걸 확인하고 뭐 인사청문위원들도 확인하고 해가지고 그게 납득이 되거나 그러면 뭐 충분히 저도 뭐 인정을 합니다만은, 뭐 아직까지는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어떤 해명이라는 것들이 대부분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들, 특히나 뭐 김민석 후보자 본인이 스스로 방송에 나와서 한 얘기들은 대부분 보면 그냥 뭐 국회의원으로서 어느 정도의 뭐 그 정도 그냥 소명될 수 있을 정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뭐 설명한 내용을 보면 금액은 다 빠져 있어요. 숫자는 다 빠져 있고 그냥 뭐 이 정도면 되는 거 아니겠느냐. 약간 뭐 그냥 두리뭉실하게 밀어붙이기식 이라는 뉘앙스를 지울 수가 없어서 뭐 내일하고 이제 모레 이틀간 청문회가 뭐 실시가 됩니다만은 거의 뭐 결론은 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맹탕 청문회라는 말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증인도 없고, 뭐 증인도 채택을 하나도 하지 않고, 그다음에 후보자는 뭐 제출하지도 않고 충분하게, 또 본인은 소명을 한다고 하지만은 그 소명이라는 것들이 대부분 변명이나 핑계에 불과할 것이라는 것은 뭐 이미 나와 있는 사실로서 충분히 미뤄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글쎄요, 이번 그 이재명 정부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국무총리에 대한 인사청문회인데, 뭐 여전히 파행 또는 맹탕 청문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맹탕 청문회가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인데, 이게 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절망스럽냐 하면은, 청문회라는 거는 그것도 이제 임기 이재명 정권의 첫 초대 총리에 대한 청문회고, 이후에 이 사람의 제청으로 인하여 이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인하여 내각이 구성될 거잖아요. 네. 그만큼 의미 있는 청문회인데, 청문회라는 것이 주도권이야 야당에 갔지만 기본적으로 국민에게 소명하는 자리잖아요. 그런데 증거도 안 내놓겠다. 증인 채택도 아무것도 안 하겠다. 이거는 국민을 우롱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저도 이 부분은 조금 좀 납득이 안 가요. 예. 그러니까 과거에 만약에 입장을 물론 입장이 바뀌었으니까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서 뭐 청문회를 임하는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점은 충분히 뭐 이해는 합니다만은, 지금 민주당이 여당이 돼서 만약에 나중에 또 정권이 바뀌어서 야당일 때 만약에 이제 지금의 야당이 여당의 어떤 추천 후보자를 이렇게 하자마는 후보자를 추천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해명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밀어붙이기 식으로 그냥 시간만 보내면 된다라는 식으로 했었을 때 그걸 그냥 가만히 있을 것인지 저는 조금 이해는 안 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뭐 이런 후보자를 추천한 대통령도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고, 계속 이재명 대통령이 하시는 말씀은
뭐 그냥 뭐 본인이 충분히 소명한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한번 들어보면 되지 않겠느냐. 뭐 어제 여야 간담회에서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뭐 지금까지 김민석 후보자가 어떤 내놓은 해명 중에서 아 그렇구나라고 그렇게 쉽사리 이해될 만한 해명이 있었던가요? 저는 솔직히 잘 이해가 안 됐어요. 대부분은 뭐 11명의 후원자로부터 돈을 빌렸다든지 뭐 자녀의 유학 비용 뭐 이런 것까지 뭐 다 뭐 그냥 그건 차치하고라도 지금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국회의원 기간에 최근에 국회의원 5년 동안에 받았던 세비 그것과 그 나간 돈들 이걸 아무리 맞춰봐도 돈이 안 맞다. 그리고 이제 저는 김민석 후보자의 그 뭐 나중에 경조사비 출판기념회 이런 걸로 인해서 그랬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밝히셨어야죠. 그런 의혹이 나왔을 때 돈이 맞지가 않다라는 의혹이 분명히 초창기부터 나왔잖아요. 아니 수입은 5억 원에 불과한데 나간 돈이 12억 원이고 뭐 11억 원 넘게 하여튼 최소한 6억에서 8억 정도의 돈이 빈다라는 사실은 드러나 버렸잖아요. 우리가 그건 산수도 아니 뭐지 산수잖아요. 정말 이거 맞춰보면 더하기 빼기 하면 되는 문제인데 그런 부분에서 맞지 않은 돈에 대해서 나중에 결국에는 갑자기 출판기념회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확인할 수 없는 돈들 현금성 재산들 뭐 이런 것들을 그냥 갖다 대면서 원래 이런 거였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부분이 저는 아무리 봐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 플러스 마이너스 부분들이 맞지 않는다는 게 단순한 뭐 예를 들어 도덕적 흥결 정도에 불과하다면야 여당의 지금 반응도 이해가 가요. 아, 우리가 처음인데 처음부터 밀려서는 안 돼. 야, 우리는 너네 한독수 총리 할 때 우리는 협조해줬어. 요 정도면 차라리 이해가 가요. 그런데 그 플러스 마이너스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 단순한 도덕적 흠결이나 의혹 수준을 넘어져서 심각한 불법의 의혹이 있다는 게 지금 문제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 뇌물성 돈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뇌물성 돈이 있다고 한다면 왜 어떻게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출판기념이라든지 예. 예를 들어 경조사비라든지 꼬리표가 안 달려있는 다들 대부분 현금이잖아요. 물론 출판기념회를 카드 계산하시는 분도 계십니다만은 정말 미운 사람이겠죠. 여기 진짜로. 와갖고는 14,000원을 카드로 긁어. 네, 아니 저도 이제 뭐 지인들 중에 출마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출판기념회 갑니다. 가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책 한 권 값을 주고 오지는 않잖아요. 얼마 보통 주세요? 그냥 저는 뭐 그냥 안 친한 그냥 평소에 그냥 알고 지내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그냥 보통 우리가 축의금 내는 정도만 해서 하고 진짜 친하면 좀 더 내가 진짜 마음속으로 정말 응원 많이 하고 이분은 꼭 되셨으면 좋겠다는 분은 좀 더 많이 하죠. 근데 제가 솔직히 어떤 분한테 물어봤어요. 네. 출마하려던 네. 분한테 여쭤봤어요. 출판 기념회 하면 얼마 기대하냐라고 물어봤더니 친하다고 생각했는데 100 이하 너무 화난대요. 100은 넘게 나야지 친하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100이냐. 안 친하면 30. 네, 뭐 그러니까 근데 이게 그리고 나서 책을 그만큼 가져오면 상관이 없는데 솔직히 그렇다 100만 원치 책 주면은 돈 낸 사람도 짜증나요. 대부분은 책 한 권 들고 오시잖아요. 아니면 정말 주변에 조금 나눠주려고 몇 권 가지고 오시거나 그러는데 그러면 만약에 그러한 돈들이 그게 그냥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주는 돈들일까요? 물론 응원하는 마음으로 주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분명히 섞여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진짜 이 김민석 후보자가 나중에 진짜 대한민국의 2인자가 되는 거잖아요. 행정 권력의 2인자가 되는데 그 수많은 이권과 이런 부분에서 이걸 자유로울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진짜 본인에게 이제까지 정말 그 뭐 어려운 시절에 1,000만 원씩 빌려줬던 그분들 너무 본인은 감사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이권에 개입하지 않는다고 확신할 수 있으세요? 매우 감사해야 하는데 네. 지금 증인 채택도 극구 거부하셨죠. 그분들을 세울 수는 없다. 그리고 강신성 씨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이분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정치자금법 처벌을 받으셨어요, 이분이. 근데도 또 돈을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진짜 강신성 씨가 만약에 어디 나중에 이제 이 정권, 이재명 정부에서 아니면 국무총리 산하에서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었을 때 그분에 대한 특혜가 없을 거라고 확답할 수 있을까요? 장담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맞는 말씀이시고 그 다음에 11명의 채권자라고 이야기했는데 정말 채권자가 11명이라고 생각하세요? 더 있으시겠죠. 아니면 아니면 1억 4천만 원을 저는 솔직히 그냥 변호사로서 말씀드리면 이건 뭐 정치 그걸 떠나서 변호사로서 말씀드리면 저는 그 신뢰성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한날
1시에 한 곳에서 1억 4천만 원의 11명의 채권자를 만나서 썼다. 그러니까 그 한 가지 이제 그 진술이 나온 부분이 정읍에 계신 분이 네. 그분도 이제 그 강신성 씨 회사에 뭐 이사를 직함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감사인가 뭐 네, 그러신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김민석 후보자가 직접 정읍에 와가지고 쓰고 가셨다는 거예요. 아니 그 말을 안 했으면 뭐 누군가 대리인이 썼겠다 이 생각 할 수도 있죠. 근데 직접 오셔가지고 썼으면 다른 것은 11곳을 한꺼번에 하루 동안 돈 그거 거예요? 어떻게 돕니까? 물리적으로 좀 불가능하고 입증할 거면 그러면 하이패스 카드 내역 보여주시면 되잖아요. 진짜 정읍 톨게이트 지나셨는지 안 지나셨는지. 그것도 본인 명의가 아니고.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불투명하다. 그러니까 뭐 나중에 정치자금법 위반을 왜 그러냐면 김민석 후보자가 이미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을 2번이나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러한 증거를 남기지 않으면 이거 나중에 또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것을 안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 부분은 그렇게 뭐 여러 아마 명으로 이렇게 쪼개서. 쪼개놓은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실질적으로는 뭐 이게 강신성 씨가 다 한 것이든 아니든 어찌 되었든 간에 좀 불투명한 돈 그리고 일반적인 대여금하고 틀리잖아요. 우리가 뭐 저희도 뭐 변호사님도 잘 아시고 저도 이제 뭐 이런 잡다한 사건 많지만은 누가 돈 대여해주고 채무 독촉 안 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갚지도 않았었고. 부모밖에 없어요. 네, 부모 자식 간에도 요즘 잘 안 그러는 것 같던데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저는 조금 이 부분에 있어서 해명을 한다고선 치더라도 그걸 뭐 거지것대로 믿어주실 국민들이 물론 뭐 이거 지지하신 분들은 계시겠지만은 뭐 제가 봤을 때는 많은 국민들은 이걸 그대로 믿기는 어렵겠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그것도 하여튼 그 문제도 그렇고 말씀하신 대로 제일 큰 문제는 6억에서 8억이 빈다는 사실인데 그 부분은 일단은 첫 번째는 법 위반일 소지가 있는 게 만약에 그것이 정말 말씀대로 뭐 경조사와 그리고 출판 기념회 수입이라면 출판 기념회 수입으로 1,000만 원 이상 받은 경우에 무효형을 받은 형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러니까요. 사실상 정치 자금이라고 해서요. 그러니까 이게 뭐 네. 사실상 정치 자금이고, 아니 그러니까 신고를 안 했다는 부분이 더 크잖아요. 아, 신고도 안 했고. 그러니까 뭐 그리고 이제까지 그 김민석 후보자가 국회의원 되신 다음에 항상 매년 신고를 하잖아요. 거기에 현금 예산이 이렇게 몇 억씩 있지 않았었어요. 거기에 대한 주장은 그 해 다 썼기 때문에 신고 의무가 없었다. 근데 그러면 지금 6억 원에 8억 원이라는 돈을 그럼 나눠서 한다손 치더라도 1억에서 1억 5천만 원 사이가 돼요. 그러면 대부분의 출판 기념회나 지금 본인의 어떤 경조사 등이 대부분 11월, 12월에 몰려 있더라고요. 한 세 차례 정도는. 그렇다고 한다면 그때 그냥 다 받아가지고 한두 달 사이에 1억 원을 현금을 1억에서 1억 5천을 다 썼다는 얘기예요. 뭐 하시는데 그 돈을 많이 썼다는 것인지 좀 이해되지 않은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리고 또 오해하고 계신 게 신고 의무가 없다는 게 공직선거법상 신고 의무가 없다는 것 뿐이지 재산에 당연히 소득 신고는 하셔야 돼요. 그렇죠. 원래는 세금을 내셔야 되잖아요. 물론 뭐 출판 기념회 통해서 들어온 돈을 가지고 현금은 꼬리표가 없으니까 뭐 세금 신고 정확하게 안 하신 분들은 많습니다만 뭐 본인이 항상 공직에 대해서 언제든지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었고 뭐 그렇다고 한다면 이분이 처음 뭐 그냥 갑자기 민간인으로 계시다가 정치인이 되신 것도 아니잖아요. 그전에도 정치권에 계속 있었었고 18년 동안 뭐 야인 생활 하면서도 그냥 언저리 계속 계셨던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돈 문제나 이런 문제 그리고 특히나 본인이 돈 문제와 관련 정치자금과 관련해 가지고는 이미 어떤 사법 처리가 된 부분이 있었다고 한다면 좀 더 꼼꼼하게 아마 세금 신고 같은 것을 했다고 한다면 오히려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도 않았겠죠. 근데 오히려 그걸 감추려고 했었었고 확인되지 않는 돈 등을 누군가로부터 받아가지고 그냥 썼다는 거잖아요. 다 썼다. 근데 뭐 이게 나중에 본인이 이제 모르겠습니다. 그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빨리 무너질지를 모르고 또 본인이 국무총리가 될지 모르고 급작스럽게 되다 보니까 이런 걸 정리를 미처 못한 상황에서 이게 올해쯤 신고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정리를 한 번 좀 더 올해쯤 수정 신고하려고 했는데.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좀 그렇게 되신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지만은 글쎄요. 아니 그러니까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 국무총리가 되실 수 있죠. 뭐 지금 뭐 법적으로는 뭐 전혀 뭐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어 보여요. 국회 다수석을 당연히 민주당이 가지고 있고 그냥 국회에서 과반수 이상의 동의만 얻어서 그냥 통과시키면 그만이고 인사청문회도 그냥 뭐 청문회 채택 보고를 안 하더라도 뭐 대통령이 그냥 지명하고 그냥 통과시키면 그만이니까 되실 수는 있는데 앞으로 그러면 어떤 국정의 어찌 보면 행정부에서의 대통령 다음으로 공무원들 다 통할하고 또 국무총리실에는 또 그 공무원들을 감찰하는 부서도 따로 있어요. 그럼 누가 그 부서에서 감찰을 했었을 때 국무총리는 저렇게 하자가 많으신 분인데 특히나 돈과 관련해가지고 공무원들에 대한 엄격한 감찰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좀 저 개인적으로 그러네요.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공무원들 50만 원만 받아도 바로 징계 대상인데. 그럼요. 그리고 네. 정말 더 우려스러운 건 뭐냐면 지금 국가수사위원회라고 지금 국무총리실 산하로 그걸 만든다는 거잖아요. 위원회를. 지금 뭐 검찰의 수사 권한을 당연히 재배치를 하고 거기에 대한 전체에 대한 수사 권한에 대한 제일 상위의 위원회로서 국가수사위원회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걸 국무총리실 밑에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국무총리가 저런 사람인데? 라고 한다면 어떤 정치적 게다가 편향 본인에 대한 고발은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네. 그럼 본인에 대한 수사에 있어서 이해 충돌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며 정말 좀 문제가 많다. 그러니까 물론 하자가 있으신 분들도 뭐 하셨으니까 과거에도 뭐 그런 부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손 치더라도 정확한 해명을 하고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었다. 정말 김민석 후보자 말대로 본인이 정말 야인 시절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한다면 뭐 처벌받을 거 처벌받고요. 그 다음에 세금 안 내신 거 있으면 세금 받으시고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지금 하고 계시는 어떤 태도라든지 해명은 솔직히 말이 안 되는 해명이라든지 너무 오만함이 묻어나는 태도? 뭐 그런 부분에서 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국민들이 쉽사리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그냥 뭐 지지자들이야 뭐 그렇다 또 치더라도 그냥 중도에 계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반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무리 눈 씻고 찾아보면 아무리 진짜 100번 양보한다 손 치더라도 이해할 수 없는 해명뿐들이라서 내일과 모레 이틀간의 청문회 동안 무엇이 밝혀질지 저 별 기대감은 없습니다. 중요한 말씀을 주셨어요. 지금 의혹도 의혹인데 태도가 더 문제다. 사실 이 부분은 박지원 의원마저도 지적을 했습니다. 인사청문회는 그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야당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지냐 재판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을 상대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김민석 후보자 이런 태도는 적절하지 못하다는 말씀을 주신 건데 논문 이야기도 한번 해볼까요? 네. 청와대 논문도 약간 이런저런 논란이 있습니다. 뭐 단어 선택도 있고요. 그다음에 과연 청와대를 갔다고 하는 기간 동안 이게 논문을 다 쓰는 게 가능했느냐 뭐 이런 논란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진짜로 하셨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학위 자체는 별로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별로 여기에 대해서는 별로 논란이 없는 거 보면 학위 자체는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과연 2009년도와 2010년도 사이에 1년간 뭐 최고위원도 하셨었고 그러니까 현역 정치 활동을 하고 계셨잖아요. 그리고 2010년도에는 부산시장 선거를 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이에 어떻게 학업을 병행을 해서 그러니까 뭐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냥 뭐 어떤 대학교에서 뭐 비즈니스 스쿨 과정으로서 그냥 뭐 사교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 하는 대학원이라고 한다면 그 최고위 과정. 네, 최고위 과정이라든지 이런 거라고 한다면 뭐 그래 뭐 이해할 수는 있죠. 그런 건 뭐 수업을 뭐 빡빡하게 하는 건 아닌데 여기는 학위잖아요. 근데 김민석 후보자가 밝힌 대로 이게 무슨 하버드란다. 로스쿨과 같이 뭐 이게 같이 겸직해서 인정을 해주는 거라서 열심히 다녔다고 하는데 청와대를 우리 국내에 있는 대학도 아니고 중국에 있는 대학인데 뭐 본인 말대로 최고위 끝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빠지고 왔다 갔다고는 해요. 그리고 뭐 그걸 쭉 나열한 리스트를 본인이 만들어서 제공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처음에는 저도 그걸 보고 정말 다녔나 보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기간을 보니까 그 위에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들이더라고요. 밑에 한 11개 정도? 11번 정도의 출입국 기록만 필요한 것이고 그때가 이제 대학원 청와대에서 석사과정을 다니면서 다녔다라고 하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 그러니까 10몇 번만 가고 청와대 석사 학위를
받을 수 있는 것이냐. 이것도 조금. 게다가 2010년도에는 겨울방학 이제 뭐 개강할 때 한번 가고. 그러니까 중간에 학기 중에 간 기록은 없어요. 네, 폐강할 때 한번 가고. 아니 국어할 때 한번 그러니까 가고. 저는 본인이 편집해서 만든 것을 내라는 게 아니라 출입국 중.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동의만 해주면 야당에서 그걸 요구해가지고 받을 수 있고요. 정 본인이 해야 되겠다고 한다면 정부24 홈페이지 있잖아요. 거기 가보면 본인이 그 출입국 기록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발급증을 받아서 제출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이걸 본인이 그냥 이렇게 표로 만들어가지고 제공을 하는지. 우리가 보통 재판하시면서도 아시겠지만 당사자 일방이 만든 표는 이건 증거로서 안 받아들여요. 객관적인 증거로서 받아들여 줄 수가 없어요. 어떤 국가에서 발급한 어떤 공적 문서만 우리가 그걸 이게 신빙성이 있으니까 이걸 사실로서 받아들이는 것이지, 지금 김민수 후보자가 내민 거 가지고는 글쎄요, 뭐 그게 맞다 손 치더라도 좀 이상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쓰잘데없는 부분까지 다 포함시켜서 낸 것은 뭔가 사람들을 호도하기 위한 것인 것은 아닌가. 한마디로 속이기 위한 것이라고 저는 보이는 그런 의도가 숨어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 작성자가.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민수 후보자가 그 부분과 관련해서 조금 더 명확한 걸 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논문이라든지, 논문도 문제가 있죠. 논문의 표현도 지금 뭐 탈북자를 더북자라고 한다든지 조금 문제 있다 보세요. 왜냐하면 이제 네. 민주당 쪽에서는 그게 원래 중국에서 흔히 쓰는 표현이야. 아니 그건 중국에서 쓰는 거지 우리나라 사람이 거기 쓰러서는 안 되는 표현이잖아요. 그럼 우리나라에서도 그 부분이 뭐 맞다고 한다면 그 부분 그러면 우리나라식으로 바꿨어야죠. 아니면 탈북자라고 쓰고 정말 중국식이라고 한다면 가로치고 더북자라고 쓰던지. 참조한다면 네, 중국 내선 더북자라고 네, 뭐 그런 식으로 써야지. 그거 우리나라에서 쓰는 거, 뭐 중국 대학에서 쓴다 해서 거기에 맞춰 쓰는 건가요? 대한민국 국민이 김민수 후보자가 쓴 거였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표현에 대해서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표현을 쓰더라도 어떤 첨언을 넣었어야죠.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탈북자라고 한다. 이런 말씀을 있었어야 되는데 저는 표현 방식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좀 그런 부분에서 석연치가 않다. 많이 석연치가 않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진짜 뭐 돈 문제뿐만 아니라 이런 하기 위해서 이분이 어떤 뭐 정치를 하면서 그러면 정말 이 사람은 깨끗한 사람이었나? 아니면 진짜 누군가 국민들에게 법을 지키고 어떤 규칙을 잘 준수해라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 분인가?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